실행과는 또 별개예요. 과연 지게발전 특구를 서류를 잘 만들어서 제출했어요. 무조건 따오는 거예요. 네, 따오면 네. 제가 아까 예를 어떻게 드렸죠? 고모리에 드렸죠? 네. 고모리. 고모리. 그런 꼴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육군단부지에 딱 하겠다고 신청했는데 육군단부지 반환은 향후 10년이 걸리는데 이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장 와야죠. 당장 와서 여기서 제조를 해야 되는데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해야 되는데 기부대행가 될 때까지 이거 기다려야 돼요. 아까 얘기했었던 그 포천시 소유지가 8만 평이잖아요. 그 특약으로 첨부를 하던가 먼저 저 사용할 수 있게. 입구에서 그 군대 갔다 오셨죠? 네. 보안 보안. 들어갈 때마다 맨날 신분증 검사하고 맨날 해야 돼요. 예? 그리고 들어갔어요. 이 군부대를 지나서 우리 시유지 8만 평에 있는 가야 되는데 안쪽에 있죠. 네. 여기서 그런 활동들이 제대로 일어날까요? 제약이 많겠죠. 않죠. 기업들이 뭐예요? 자율적으로 그러면 어떤 생산이든 연구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규제를 그 안에서 받고 있어요. 그게 되겠어요? 편법 불법 행위를 못 하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은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규제가 많다 보니까 과연 군부대 안에서 그 민간 기업들이 거기서 기업 활동 할 수 있을까? 자유롭지 못하다. 네. 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기회 또 70년 만에 온 어마어마한 부지반환이나 사건을 통해서 포천시가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남아있는 과제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회발전 특구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떠세요? 그 2023년에 부의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육군단 부지반환으로 더 할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육군단 반환 정상 궤도에 올라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있지만 어쨌든 첫 발을 띄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시보항공단입니다. 아, 15항공단이 거론되지 않았네요. 15항공단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네. 기부대행화 방식을 하려면은 사업자들이 사업 타당성이 나와야 돼요. 그럼 2천억이라고 뭐 시장님이 말씀하셨다는데 2천억 이상의 수익이 남아줘야지 얘네들이 이걸 옮겨줘요. 그리고 이걸 개발할 거 아니에요. 수익을 남기려면. 근데 거기는 고도 제한, 그 고도 제한과 용적률 이런 걸 다 따지면 사실 사업성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달려들 사업자가 없다. 네. 그래서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그 주변의 도시가 개발이 되려면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시부항공단이 없어져야 되는데 요번에 상생협의체에서 시부항공단이 다른 데 옮길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결론적으로. 네. 힘들다. 그러니까 이게 활주로가 7.4km, 7.2km인가? 7.2km. 폭이 4.5km, 5.5km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안에 지작물이나 이런 게 없어야 돼요. 근데 포천에 그런 부지가 없어요. 그러면 이 넓은 쪽에 단 한쪽만이라도 우회할 수 있는 한쪽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홍서 부지는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고. 그래서 좋다. 내가 이제 작정성 검토를 했는데 이번 분이 뭐 어렵다 하니 그러면 나는 다른 제안을 하겠다. 고도 제한을 완화시켜달라. 지금 이제 그 지원 항공 작전 기지라고 해서 고정익 비행기가 전시에 뜨고 내릴 수 있는 활주로가 있어요. 네. 그게 1,200m예요. 근데 헬기 항공 작전 기지로 바뀌면은 헬기만 뜨잖아요. 헬기만 뜨고 내리면은 그렇죠. 고도 제한이 85%가 풀려요. 그걸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 제안을 했어요. 실제 헬기만 뜨고 있으니까 헬기용으로만 네네네. 제한을 바꿔도. 네네. 그리고 제가 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은 전시에 이 활주로의 길이가 지금은 옛날에 그 화물 수송기가 옛날에는 뭐 1km, 1.2km였는데 지금
600m, 500m면 뜨거내린대요. 항공모함에서 다 잡아채가지고 쓰잖아요. 뭐 네. 500m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좀 네. 봤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일단 차치하고 헬기 항공 작전 기지로 바꿔달라. 네. 어? 바꿔주면은 우리가 고도 제한이 풀리니 그러면 지역이 이 주변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될 거 아니냐. 니네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으니. 그랬더니 힘들대요. 그것도 힘들다? 네.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힘들대. 아 뭐 그거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랬더니 이제 기획관이 그렇게 얘기하고 저쪽에 사회 보신 분이 이제 그 담당인가 봐요. 아 이거는 좀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사유 때문에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제가 2년 전에 육군단 부지 앞에서 집회를 처음 하는 날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이게 가능하겠냐 하고 시작했다 나는. 근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거 봐라 되지 않았냐. 그래서 나는 이것도 시부항공단도 당신네들이 가능성 없다고 하지만은 나는 한번 해보겠다. 다시 또 시위를 하시겠다는 말씀?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이제 이건 시위 차원이 아니라 조치원 비행장이 지금 그 지원작전 항공기지에서 헬기 항공 작전 기지로 바뀌었어요. 근데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세종의 비행장하고 이제 합친다는 그런 전제하에 여기를 이제 지원 항공 작전 기지에서 헬기 항공 작전 기지로 바꿔줬어요. 근데 그게 한 15년, 20년이 걸렸어요. 근데 시작은 어떻게 했느냐? 시작은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부에다 계속 건의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국민권익위에서 국방부로 보냈어요. 야, 니네 이거 필요 없는 건데 빨리 풀어줘. 그래서 풀렸습니다. 이게 작년 초에. 15년 걸렸다는 거죠. 네. 저도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요. 15년, 20년.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요구하고 국방부에 건의하고 그다음 아까 제가 인권위에다 건의하고 된다는 보장은 당연히 없죠. 시작을 하자는 거죠. 지금 시작해서 10년이 걸릴 수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시작도 안 하면은 바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시작을 하자면 시작하고 건의문 전달하고 그다음 뭐 국방부에서 시위를 하든 뭐하든 그건 나중 일이고 시작을 해보자 이거죠. 우리가 저번에 그 드론작전사령부 반대하면서 원하는 게 뭐였어요? 시방공대 이전이에요. 그렇죠. 고도 제한 안 해달라. 그렇죠. 그게 주민들의 요구예요. 그래, 니네가 필요해. 드론작전이 필요해? 그래, 들어와.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도 니네들 해줘. 우리가 원하는 거는 고도 제한 완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뭐 시민으로서의 권리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시민들의 권리를 그 포천시는 모를까요?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고도 제한이 얼마나 그 시민들의 불편을 시장님도 지금 배경이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그래서 그걸 이제 옮겨달라고 하는 거고 다 그건 뭐 누구나 다 그런 것들은 알고 또 원하는 사항이죠. 근데 그거를 과연 대정부를 통해서 대정부를 상대해서 그거를 요구하고 우리가 투쟁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물론 집행부의 시장이나 이런 공직자자 입장이 틀려요. 시장하고 우리 의원들은 입장이 틀려요. 그분들은 못 하시죠. 어떻게 뭐 자기가 뛰어들고 이거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는 순간 바로 그냥 저건데 그건 안 돼요. 단지 방해하지 말라. 도와달라. 아니 우리가 전철 13,000명 전철 유치하자고 13,000명이 지금 그 광화문 갔을 때 삭발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나름대로 다 도와주는 방법이 있고 자기가 다 지원해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난 좀 솔직히 섭섭한 게 그거에 지원 그 드론작전사령부 같은 경우도 왜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실까? 그래서 시민의 의견들이 좀 하루빨리 좀 이쪽에 전달이 돼서 바로 시급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정부에서도 전향적으로 변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왜 이런 걸 이렇게 했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저는 새로운 사업을 또 하나 진행하려고 합니다. 되냐 안 되냐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은 육군단 부지 반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된다고 장담하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될 거라고 예측도 못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시황공단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좀 시간의 문제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뭐 큰 선물이 오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 부의장님의 그런 말씀이 혹시나 큰 선물을 뒤로 물리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그것과 별개입니까? 그런 거 별거죠. 별개죠. 그건. 연동돼 있지 않나요? 아야 그렇게 아니 육군단만을 이렇게 통 크게 합의를 해줬는데 해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15항공단을 요구한다 이런 생각을 국방부가 하지 않겠습니까? 저 뭐 그런 생각을 뭐 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정부 조직이라는 게 한 사람한테 귓속말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는 협상 테이블에서 약속한 걸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다. 그리고 니네 이거 줬는데 또 요구해? 아예 니네 양심 없어 하지 마. 이게 정부일까요? 아니겠죠? 네. 그렇게 하면 포천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네. 거고 우리 시장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안타까운 건 인근의 동두천 이거 보세요. 제외되는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네네네. 이 동두천 박형욱 시장님은 내년부터 머리띠 두르고 뛰쳐나간다고 결심을 말씀하시고 그러고 계세요. 예, 미군 공여지에서 빠졌다는 건가요? 여기는 이제 미군 부대가 아직 다 정리가 안 됐는데? 인천 부평 그대로 반환을 하기로 했는데 네. 같이 테이블에 있어서 동두천만 빠진 모양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동두천은 사실은 우리 지역이 아니라서 잘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만 아마 예측을 하고 미리부터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측근으로부터 들어보니까 내년에는 그 시정활동 전문시사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고 당신은 현장에 나가겠다, 머리도 누르겠다라고 하시는데 이분 동두천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으신 시장인 것 같아요. 네. 네. 뭐 이런 똑똑하시고. 리더십이 네. 뭐 필요하죠. 네, 아마 이런 리더십이야말로 지역을 좀 더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사실 아까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이라는 거는 어떤 틀이 있기 때문에 뭐 시장님이 그거를 뭐 적극적으로 한다 안 한다에 따라서 뭐 시가 발전이 되고 발전 안 되고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 시장으로서의 어떤 정책적인 큰 틀에서 본인이 그 뭐 정치적으로든 뭔가를 좀 기여한다면은 좀 큰 뭐라 해야 되나 큰 계획을 갖고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아까 동천 시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 한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시장님도 요번에 이제 포천시 미래를 결정하는 육군단 반환과 기계발전 특구에서 열심히 하시잖아요. 저는 응원해요, 사실. 응원하는데. 응원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저는 당연히 응원하는데 그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 틀려서 그렇지 당연히 그런 게 필요하고 당연히 그걸 응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이야기 끝에 이제 동두천 이야기를 한 건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국에서 진발된 땅을 받는 거고 지금 미군의 공여지로 쓰이고 있는 동두천은 그로 인한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 문제도 그렇고 이 동두천, 연천, 포천에 가지고 있는 숙명 같은 건데 우리는 반환을 받아서 비약적으로 도약하고 인근 도시는 망가져가는 그런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상호 연대 경기 북부지구의 그런 큰 틀에서 같이 합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육군단 부지 반환이라고 해서 마치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을 들고 땅을 사는 것처럼 오늘 들어가고 내일 뭐 짐이 움직인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시민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자 우리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예, 그 내년에는 큰 총선이라는 이벤트도 있고 네. 거기에 따라서 정치적 활동도 하셔야 되는데 내년 그 결심 또 내년의 소망 개인적인 것과 의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요. 네, 그 두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큰 선거가 있습니다. 총선이라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그다음 국가를 대표하는 이 선출직에 나가는 국회의원을 뽑는 이 선거인데, 제가 양주만 가면 배가 아프고 양주만 보면은 뭐 화가 나요. 같이 20살 됐네. 같이 20살이 됐고 같은 비슷한 인구였는데 지금은 우리보다 거의 배 가까이 인구가 늘어나는, 굉장히 마음 아프고 배가 아프고 그다음 화가 납니다. 처음 포천시와 양주가 시작할 때는 거의 비슷한 보수직이었습니다. 거기도 보수의 성향이 강하고 보수의 성향이 강한 시장과 국회의원이 계속 당선이 됐었죠. 뭐 포천하고 별반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어떤 계기로 인해서 국회의원이 바뀌고 당이 바뀌고 그다음 인구가 늘어나고 성과가 나고 이런 것들이 지역을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우리도 한 번은 기회를 한번 줘볼 수 있지 않을까. 못하면은 그때 가서 또 바꾸고. 정당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역에서 기회를 한번 동등하게 줘보고 평가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못하는 사람은 과감하게 다음에 자르고, 시켜왔더니 잘하더라. 그럼 한 번 더 시켜주고, 또 그 다음에 못하면은 또 바꾸고, 정당을 바꾸든 사람을 바꾸든 그런 좀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한 곳으로만 이렇게 지금까지 달려오지 않았나, 이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내년에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은 뭐 평가는 그 이후에 받고 그런 것들이 정착이 되면은 공직자들이, 선출직 공직자들이 정말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죠. 그냥 이쪽 당 나오는 사람들 그냥 찍어주고 저쪽 당은 뭐 이렇게 터부시하고 그런 구조가 아니라 잘하는 사람들 계속 섞일 수 있는 그런 정치 문화,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 가면은 그게 다 바로 우리를 위하고 우리 자식 세대를 위한 그런 투자고 그런 판단이고 그런 선택입니다. 감히 제가 그런 말씀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잘 판단하시고 선택해 주시길 우리 시민과 국민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뭐 출마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저는 이제 뭐 당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을 대변해서 우리 당도 기회를 한번 달라.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대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제가 지금 호소드리는 겁니다. 네. 뭐 이게 그 포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선거법에 저촉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요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하셔서 뭐 특별히 걸릴 건 없는 후보자 이름도 없고 네, 그렇죠. 정당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2024년에도 그 연주청 부의장이 직을 계속 특별한 사고를 일으키지 않아서 유지를 하게 되면 이 공대림 TV 라이브 토크쇼를 계속 진행을 연주청 의원을 중심으로 할 텐데 부탁드리는데 내년에는 다른 의원님들도 뭐 성원석 의장님, 시장님도 좀 초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무슨 괴물도 아니고 제가 무슨 특별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언론사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들을 시민들에게, 우리 구독자들에게 좀 알리는 활동들이 많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많이 애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그 어필해도 될까요? 네,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자기 얘기만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자기 중심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 말만 한다고 그러고. 근데 이런 장소에 나오면요, 우리 대표 사회자께서 계속 내 안에 있는 말들을 계속 끌어내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럼 내 할 얘기를 다 쏟아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생각과 또 내가 갖고 있는 포천에 대한 생각, 그다음 비전, 이런 것들을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함부로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들어주려고 그러지도 않고요.
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 아니면 시민분들, 아니면 또 여러 계층에 있는 분들이 여기 나오셔가지고 본인의 얘기들을 마음대로 발산하고 나가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네. 이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주시고요. 또 약속드리지만 우리 내년 총선 준비하기 위해서 예비후보 등록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김성기 전 군수님, 김영호 변호사님, 권신일 전 대표님, 그다음에 안재웅 회장님, 또 제가 거론 안 하신 분이 계신가요? 여기 저랑 말씀하세요. 뭐 현역 최춘식 국회의원님도 의정 활동이 지금 너무 바쁘시지만 의정 활동 좀 마무리 되시는 연초라도 같이 나오셔서 허심탄회하게 그간의 4년의 의정 활동, 국회 활동도 좀 말씀해 주시고, 저도 가끔 여의도에 가지만 최춘식 의원님실 방문 두드리기가 조금 좀 서먹서먹하달까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여기 포천에서부터 여의도까지 차를 운전해서 가서 위원님을 보고 의원실에 있는 보좌관들, 비서관들 보는 건 얼마나 큰 영광이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열려있는 국회의원실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취지에서 내년에 그 공들인 뉴스, 공들인 TV 라이브 토크쇼에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연초에는 우리 내년 총선에 나가시는 분들, 지금 현재 5분이죠. 한꺼번에 저희 스튜디오에 모셔서 토론회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죠. 제가 작년에 그 포천시장 선거할 때 진행했었던 사회자모 아시죠? 여러분들의 그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결심과 정책 이런 것들 충분히 토론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나오셔도 되고요, 한꺼번에 나오셔도 되고요, 상대를 찍어서 나오셔도 되니까 그렇게 한번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감사하고요. 부회장님, 오늘 남은 일정 뭐가 있어요? 지금 교육대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3시부터 3시이기 때문에 가서 또 그 교육에 관심이 많고, 또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것들도 많고, 또 학생들도 바라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가서 좀 듣고, 앞으로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고 또 의정 활동에 반영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네. 오후에도 열심히 달려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12월 28일 날 토크쇼를 마지막으로 2023년에 끝인 것 같습니다. 며칠 남았기 때문에 어떤 분과 다시 방송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연재창 부회장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저희가 나눴던 내용들 중에서 누구를 폄하하거나 비방하려고 했었던 의도와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공드린 TV가 이렇게 라이브 토크쇼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도시가, 이 지역이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좀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방송,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언론사가 있습니까? 공드린 뉴스는 그 기조를 계속 지켜서 2024년에도 열심히 꿋꿋하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담아보겠습니다. 조금 미흡하지만 내년 2024년에는 조금 더 성장한 그런 언론사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연재창 의원님과 인사드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인사 하실래요? 시민들에게. 간단하게 새해 인사. 네. 제가 어디 가서 새해 인사를 할 때 이 말씀 꼭 드려요. 2024년도가 이제 값진년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최고로 빛나고 값진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또 나중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